2012년 12월 16일 밤 11시 대통령 선거 직전에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수사 발표는 대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수사 결과를 축소 은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이나 형식이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김용판 전 청장이 진실을 은폐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뇌부와 국정원 사이에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비롯해서 풀리지 않은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막판,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나온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였습니다.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 결과 국정원의 선거 개입 혐의가 드러났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수사 결과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선고 당일에도 김용판 전 청장은 당당했습니다. 기다려봅시다.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선거 개입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서울지법 형사합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김용판 전 청장이 12월 12일 오후 권은희 당시 수서서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오피스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막았다는 혐의에 대해 이미 당일 오전에 김기용 경찰청장이 영장 신청 보류를 지시했기 때문에 김 전 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서울청 증거분석팀이 분석 범위를 일부러 축소한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2012년 10월 이후의 지지 비방글만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증거분석팀은 모든 정보를 분석할 수밖에 없다는 확인서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분석팀은 하드디스크 전체를 분석했고 수사 발표 내용만 김 씨가 요청한 범위 내로 제한했는데 판례상 이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분석팀이 발견한 아이디 40개와 추천 클릭, 10월 이전에 작성한 댓글을 포함시키지 않아서 중간 수사 발표 내용이 최선이었는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청장이 실체를 은폐하고 허위로 발표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대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던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무려 14개월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진실을 밝혀줌으로써 저와 경찰 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도 많습니다. 경찰의 디지털 증거 분석이 끝난 것은 16일 밤 9시 15분인데 어떻게 하루 전인 15일에 댓글이 없다는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했는지. 아니, 정황적으로 너무 의심스러운데. 근데 그 아까 대장님 얘기하신 거는 예상 질의 답변서를 만들라고. 근데 거기에 이게 핵심이죠. 질문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발표를 했을 때 그 기록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거잖아. 국정원 여직원 김 씨가 오피스텔에 머문 이틀 동안에 분석 범위 안의 증거를 모두 삭제한 뒤에 그 범위 안에서만 분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닌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12월 11일 감금 시작 당시부터 해가지고 감금돼 있을 동안 컴퓨터나 노트북 게시글을 삭제한 적이 있습니까? 재정 신청 중인 내용과 관련되어 있어서 답변 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또 경찰이 국정원과 사전에 분석 범위를 조율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15일 저녁
보도자료 초안 작성을 시작했는데 바로 직전인 15일 점심때 무려 4시간 동안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 김 청장은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부인 등 지인과 점심때 찍었다며 법정에 제출한 사진으로는 기억나지 않는 5시간 가운데 1시간밖에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점심 식사를 길게 한 당사자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분들을 찾아내서 무엇을 의논했는지 그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당시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의 이종명 차장, 박원동 국장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검찰은 더 이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에 박원동이라든지 이런 국정원 관계자 또는 새누리당 관계자들하고 통화한 내역까지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수사를 해서 그걸 공소장에 포함시켜서 완벽하게 이 김용판이 어떤 의도를 갖고 움직였는지를 규명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 빠진 상태에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김용판이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할 수가 없죠. 부실한 기소와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한 판결, 이 결합이 바로 오늘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진실규명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재판 결과에 반발하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특검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서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고 항소심 재판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분명한 형사적인 책임까지 반드시 물어야 된다. 더 많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더라도 특검에 대한 요구는 저희 시국회의는 지속할 것이고. 하지만 그동안 공소를 유지해온 검찰 특별수사팀이 인사로 사실상 해체되고 지휘부가 바뀐 상태에서 제대로 된 보강 수사를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경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축소 의혹 사건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다음 달로 예상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선고가 더욱 큰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 적극 변호해